안녕하세요, 황영빈입니다. 임신하는 데 있어서 비만도가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말하기가 민감한 주제이기는 해요.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은 너무 상처를 받으시고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요.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와닿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저희는 의료진으로서 팩폭을 해야 되는 부분도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해서 수치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시험관 과정에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시험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렇게 딱 그래프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는 거는 몇 가지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성의 나이와 비만도거든요. 시험관 성공률은 여성의 나이에 반비례해서 감소하고요. 그리고 여성의 BMI의 역U자 형태로 명확한 성공률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비만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만도로 평가를 해요. 비만도는 우리의 체중을 키의 미터 단위 제곱으로 나눈 값이 BMI입니다. 서양과 동양은 비만의 기준 자체가 달라요. 내분비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BMI 23에서 25까지는 과체중으로 정의를 하고요. 비만은 BMI 25 이상입니다. 그리고 고도 비만 같은 경우는 BMI 35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수치로 와닿지가 않으실 건데 여성이 키가 160cm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몸무게 64kg 이상은 비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몸무게 90kg 이상은 고도 비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에서 첫 번째로 비만이 임신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비만으로 인한 임신 결과가 어떤지, 그리고 세 번째로 아빠의 비만은 임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번째로 비만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을 때 산과적 위험은 어떤지,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살을 빼고 임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임신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비만은 임신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뇌하수체, 시상하부, 난소의 호르몬 축이 있거든요. 그 호르몬 축을 교란을 해요. 그래서 계란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난자질을 떨어뜨립니다. 이거는 정자질을 떨어뜨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 번째로 자궁 내막의 수용성을 떨어뜨립니다. 네 번째로 임신 유지 능력을 떨어뜨리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유산이 좀 많아지겠죠? 지방 조직 자체가 거대한 내분비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비만한 상태에서 과도한 지방 조직은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의미를 하고요. 또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이거는 난소와 자궁 환경에 직접적으로 독성을 발휘해요. 그래서 난소 내 미세 환경에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활성산소를 증가시켜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고요. 이거는 난자의 감수 분열 과정에서 방추사 형성 이상과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를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염색체 분리 오류나 배아 발달 능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또 장내 유해균이 증가하거든요. 장내 유해균이 증가하게 되면 염증 물질들이 악화가 되면서 혈류를 통해서 난소랑 자궁으로 전달돼서 국소적인 면역 환경을 또 교란시킵니다. 그럼 비만으로 인한 임신 결과는 어떨까요? 자연 임신으로 따지면 매달 임신할 확률이 정상 체중보다 18% 낮습니다. 이거는 규칙적인 생리를 가진 비만 여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시험관에서는 첫 번째로 유도 반응성이 떨어지는데 같은 개수의 난자를 키우기 위한 약물 용량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아무래도 반응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채취되는 난자 개수도 감소를 하고 이게 결국에는 채취가 안 돼서 주기가 취소되는 확률도 정상 체중 여성보다 1.86배가 높다고 합니다. 또 난자나 배아 질을 떨어뜨리는데요. 결국에는 난자 채취가 되어도 수정률이 감소를 하거나 5일 배양 도달률이 정상 체중에서 57.2%에서 비만이신 분들은 43.6%로 5일 배양 도달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또 생존화 출생률도 영향을 미치는데 BMI가 5 증가할 때마다 생존화 출생률이 5에서 7% 감소하고요. 메타 분석 결과 정상 체중 대비 비만 여성의 임신 확률이 0.61배로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적 생존
생존화 출생률도 감소하는데 특히나 초고도 비만일 경우에 정상 체중에서 32.6%보다 4분의 1 수준인 7.6%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정상배아 이식 후에 유산율도 증가하는데 정상배아를 이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체중 여성보다 유산 위험이 56%가 더 높았어요. 이건 비만할수록 단순히 난자 질이 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궁 내막 기능 저하, 전신적 염증 반응, 또 태반 형성의 초기 결함 등의 또 다른 모체층 요인이 강력하게 기인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빠 비만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봤더니 비만한 남성의 경우 DNA 분절화 비율이 높고 정잔의 마이크로 RNA 프로파일과 메티라 패턴이 변화되어 있다고 해요. 이런 변형 자체가 수정 후에 배아 발달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또 아빠의 비만 자체가 5일 배양 도달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고요. 체계적 문헌 고찰 결과 남성이 비만인 경우에 부부가 난임을 겪을 확률이 1.66배 높았고요. 시험관 익시 시술에서 주기당 생존화 출생률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또 남성 비만은 유산 위험을 절대적 수치로 약 10%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분의 체중 관리 또한 정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비만인 상태에서 임신을 했을 때 임신도 또 사실은 그로 인해서 좀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임신성 당뇨가 거의 온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임신 중독증, 임신해서 혈압이 좀 높아지면서 단백뇨 나오고 나중에는 뭐 경련도 할 수 있고 아가도 좀 잘 안 클 수 있고 그런 협병증이 좀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산, 조산, 거대약, 그리고 난산 또 그로 인해서 제왕절개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또 수술 합병증도 또 많아지고 그 다음에 혈전 위험도 또 높아지고 또 그런 것과 별개로 또 비만한 경우에 초음파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주 초고도 비만인 경우에 아기의 어떤 문제를 산전에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을 빼고서는 임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게 사람들마다 또 달리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요새는 임신 연령이 조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령이거나 아니면 AMH가 낮은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임신을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젊거나 AMH가 높으신 분들은 3에서 6개월 동안 바짝 체중 감량을 한 다음에 임신을 다시 시도해보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많거나 AMH가 굉장히 낮으신 분들은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비만 약제를 맞으면서 일단 시험관으로 배아를 계속 모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 3에서 6개월 정도 체중 감량을 한 뒤에 냉동 배아 이식 스케줄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런 비만 약물을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태반이 연결이 돼야지 아기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난자 채취까지는 사실은 사용을 해도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